동물. 이 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것 가지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세상에 동물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동물이란 객체가 있습니까? 제가 강의할 때 실제로 물어봐요. 이 시점 타이밍쯤에. 여러분, 동물이라는 객체 보신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면 몇몇이 손을 듭니다. 동물 객체가 있냐? 그러니까 이미 이 시점은 클래스와 객체를 이해한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그럼 동물 객체가 있다라고 손을 드신 분들한테 그러면 동물 객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물어봐요. 그 보셨던 동물 객체 어떻게 생겼어요? 무슨 소리를 내나요? 무얼 먹나요? 크기가 얼마나 쳐? 이런 거 물어봅니다. 대답이 될까요? 답변할 수 있어요? 없지. 동물 객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동물 객체는 없어요. 왜 없냐면 동물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움직인다. 움직이는 애들을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동물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생명체 중에. 근데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뭔 의미가 들어있냐면 이미 거기서 추상화의 의미가 들어가요. 추상적인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객체지향이 현실 세계를 모델링한다 그랬으니까 현실을 표현하는 방법일 거 아닙니까?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다. 이런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다. 모든 게 다 그렇더라고요. 추상적이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데 몇 가지 여기서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추상이라고 하면 우리 추상화, 뭔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을 표현하는 게 추상화죠. 내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뭐 나의 생각을 표현한다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나의 표현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막 하는 거 추상화. 그 추상화를 생각해 보시면 추상이라는 건 뭐 저는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요. 강의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추상은 있는데 없는 거, 없는데 있는 거. 요거를 설명하면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저는 가상 환경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가상. 이것도 그냥 같이 얘기를 합니다. 비스무리한 느낌이니까. 뭐 사전적인 의미나 뭐 이런 걸로 따라 들어가면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죠. 추상적인 거 어차피 명확하게 정의된 게 아니다. 그러면 객체지향에서 추상화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뭘 설명하는 거냐? 이미 앞에서 제가 여러분 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라고 물어보는 그 행위.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라고 합시다. 강아지가 있으면 이 강아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추출해냅니다. 그게 물리적인 크기, 색깔, 뭐 눈동자의 크기, 코의 크기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또는 이 녀석의 성향, 얘가 사람과 친화적인지 식탐이 많은지 적은지 아니면 성별, 얘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또는 종이 무슨 종인지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을 건데 그런 특성들을 뽑아내는 행위를 가지고 추상화라고도 해요. 이미 추상화한 거죠. 마찬가지 맥락으로 제가 개를 만들고 고양이를 만들고 고래를 만든 다음에 상속을 설명하려고 뭘 했냐면 동물이라고 하는 애를 뽑아냈죠. 개랑 고래랑 고양이랑 다 동일하게 가지는 뭔가 있다면 그 뭔가들을 하나로 뽑아내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정의한 것을 상속받아서 클래스를 정의하면 부모 걸 재사용하는 개념이 되니까 이제 상속의 장점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때 개, 고래, 고양이가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타입을 뽑아냈잖아요. 이것도 추상화입니다. 이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지나가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추상화예요. 스포츠카, 경차, SUV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차가 있고요. 스포츠카에 뭐가 있죠? 람보르기니, 그 다음 뭐 포르쉐 이것도 브랜드긴 한데 차 이름으로 가면 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경차, 우리가 알고 있는 모닝, 단종된 스파크, 나의 스파크, SUV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요거는 차종, 어떤 차의 타입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 실제 차들이 있는 거잖아요. 람보르기니에서도 더 내려가죠. 뭐 차 되게 많더만요.
잘 모르는데. 이런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이 지나가는 여러 가지 자동차들을 보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다들 자동차라고 부를 수 있죠. 얘네들 전부 다 그냥 카야. 왜요? 다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뭐 스포츠카 바퀴가 몇 개입니까? 얘네 바퀴 4개. 다 바퀴 4개잖아. 물론 좀 특이한 애들도 있긴 하죠. 걔네들은 재정의가 된 거겠지. 근데 전반적으로 자동차 그러면 바퀴가 4개. 그다음 그 안에 뭐 들어가 있어요? 엔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있어? 뭐 기름 들어가는 거? 무슨 기름이 들어가는지? 그냥 자동차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게 다 차잖아요. 이 개념 자체가 추상화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자동차 보셨어요? 네. 자동차 객체를 보셨나요? 아니요. 자동차 객체는 몰라요. 자동차는 본 적이 있죠. 타입이니까. 자료형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개념만 이해하면 나머지 문법밖에 없으니까 끝이거든요. 자, 여기다가 자, 여러분 동물 객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근데 지금 뉴해서 동물을 호출한다는 건 이거 무슨 뜻이에요? 객체를 생성하겠다는 얘기죠. 객체를 생성하겠다. 지금 상속, 업캐스팅, 다운캐스팅, 오버라이딩 이런 키워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앞에서 봤고 추상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달을 드리고 그게 현실에 있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다까지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라는 객체는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동물 객체를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죠. 동물 만들면 어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할 게 없거든요. 동물의 목적은 뭐였어요? 동물을 상속해간 여러 타입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한데 묶어줄 수 있는 하나의 일반화된 표현일 뿐입니다. 일반화.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시킨 실체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바에서는 야, 동물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걸 객체로 만들면 말이 좀 이상해질 수 있지 않냐. 이거 언제 이상해질 수 있냐면 아까 업캐스팅, 다운캐스팅 계속 말씀드렸죠? 자, 요 앞에서 먼저 해야겠네요. 만약에 개객체가 있어요. 개객체는 업캐스팅으로 동물 타입이 참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업캐스팅이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업캐스팅 된 거를 다시 개 타입으로 이렇게 참조를 시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에러가 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얘가 참조하는 동물이 개가 없는, 개 없는 타입일 수 있는 거죠. 얘가 그렇죠. 이 동물은 개 없는 타입이죠. 자, 써놓고 그림으로 그려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게 자꾸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지금 형태는 똑같아요. 코드의 형태가. 근데 모양을 좀 그려보면 여기서 개가 만들어지면 동물이 만들어지고 개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생긴 애를 참조하는 게 D입니다. 그걸 동물을 참조할 수 있는 AA라는 변수에 D를 참조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얘는 동물 타입이에요. 그러면 동물 타입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업캐스팅이요. 그럼 이렇게 AA가 쳐다보고 있는 이 녀석을 사실 어차피 같은 참조기 때문에 객체 이름은 같거든요. 그럼 얘를 D2에다가 옮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D2에 옮길 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냐면 D2는 개 타입이에요. 얘가 참조를 했을 때 개 타입은 동물과 개가 다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다 있죠. 있으니까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문법상으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두 번째 상황 볼까요? 얘는 동물 타입이에요. 동물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만들어진 걸 A가 참조해요. A는 동물 타입이니까 요거밖에 못 봅니다. 당연히. 근데 개 타입에 D3가 있는데 요걸 여기다 넣어주겠다는 거죠. 그럼 얘가 이걸 봐요. D3는 무슨 타입이라고요? 개 타입이요. 개 타입은 뭐가 있어야 돼요? 동물이랑 개가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만들어진 이 동물은 얘는 개 없잖아요. 개가 없으니까 참조시키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니까 지금 밑줄을 보여주는 겁니다. 컴파일 에러다. 잘못됐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거 원래 개였는데 업캐스팅 됐던 거야. 다시 봐도 돼. 이거 동물인데 이거 개였던 것처럼 구라를 치고 있는 거죠. 이거 구라. 혼이 담긴 구라.
이거 구라치고 있는 거예요. 봐요. 요거 일단 주석 처리하고 실행을 시키면 아무 메시지도 안 떠요. 왜? 문제 없으니까. 괜찮으니까. 근데 제가 요거를 주석 해제하고 다시 실행하면 자, 혼이 담긴 구라가 걸렸죠.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 변환될 수 없었다.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 못 배웠냐? 뭐 이렇게 써있는 거죠, 지금.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캐스팅을 직접 명시하도록 문법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좀 돌아가서 그러니까 동물 타입은 객체로 생성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동물은 목적이 뭐냐. 그냥 동물 타입으로 상속된, 동물을 상속받은 타입들을 한데 묶어서 관리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에버랜드 가면 동물들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를 동물들 있는 곳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하면서 동물원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누가 거기를 거기 호랑이, 고양이, 사자, 뭐 돼지, 소, 말, 기린, 코끼리, 코뿔소 거기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거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냥 동물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추상화라고요. 이런 목적으로 만드는 클래스가 지금 동물이잖아요. 이런 동물 같은 클래스를 뭐라고 쓰자? 이런 건 실제 있는 게 아니니까 객체로 생성할 필요는 없다. 어브스트랙트라는 키워드를 쓰는 겁니다. 이거 추상적인 거야. 추상 클래스야. 클래스는 클래스인데 어브스트랙트 클래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추상 클래스다.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순간 얘는 객체로 생성되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new 키워드로 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어브스트랙트 클래스 동물 하니까 지금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다른 예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만 문제가 생겼죠. 네 번째 마지막 예제. 뭐라고 나와요? cannot instant. 동물 타입은 인스턴스화 할 수 없다. 객체로 생성될 수 없다. 대놓고 딱 나와버린 거예요. 이러면 다운캐스팅에서 명시해 줄 필요가 없어진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이제 다운캐스팅을 써도 이거 캐스팅 할 거야 해도 문제가 없겠죠. 문제는 하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얘가 동물이 참 좋아하는 게 개가 아니라 고양이였다면,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은 생길 수 있어요. 요건 이제 불가능한 거고, 직접 동물을 생성하는 건 불가능하고, 같은 동물을 상속한 객체일 경우, 개객체예요? 그러면 동물, 개겠죠? 근데 이걸 동물이 쳐다본대요? 괜찮죠? AA가 쳐다보는 건 동물. 요만큼까지만 보이면 되니까. 근데 그걸 다운캐스팅 했을 땐 개잖아요? 근데 그걸 고양이라고 구라를 또 치는 거죠. 고양이라고 구라를 쳐서 참조를 시키게 되면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을 때, 뭐 눈앞에 강아지가 있다. 근데 제가 그걸 가리키면서 야, 저 고양이 봐라. 그러면 이제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죠. 개를 고양이로 타입을 바꾼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명시해주는 문법이다. 잘못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부모 클래스 중에서 단순히 일반화시키기 위한 추상화 목적의 클래스는 이렇게 어브스트랙트라는 키워드를 붙여주면 이게 이제 추상 클래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문법 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미는 해석을 드렸고 문법 간단하게 좀 추가를 하면 example 05번 만들고 자 여기다가 또 간단하게 그냥 만들게요. 자 abstract 클래스 추상 클래스 추상 클래스는요. 자 그냥 이렇게 간단히 적을게요. 추상 클래스는 변수 가질 수 있고요. 추상 메서드라 그래요. 메서드를 정의하는데 지금처럼 중괄호가 있으면 실제 메서드를 정의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선언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추상 메서드라 그래요. 추상적인 내용 말고 그냥 일반적인 정의가 들어가도 됩니다. 중요한 건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 여기다가 생성자 같은 걸 이렇게 정의를 한다. 정의를 하고 있죠? 생성자를. 근데 생성은 할 수 없다. 생성자 메서드를 정의했는데 생성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럼 얘들은 어떤 목적이냐? 내가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 상속해서 쓰는 거고요. 상속을 한다는 건 이런 특성을 가진 애를 내가 추가하겠다. 새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고
여기서 얘는 모양이 있고요. 얘는 정의된 메서드. 요거는 생성자. 요건 정의 안 된 거죠. 이런 메서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고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기능의 내용은 디테일하게 선언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있어야 돼 라고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마이 클래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child 클래스에서는 지금 must implement the inherited abstract method, 추상 메서드 중에 저기 메서드라는 애가 하나 있는데 요거를 구현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클립스가 알려주는 게 구현되지 않은 것들 추가해라. 그랬더니 그 메서드를 구현하라고 이렇게 떴죠. 요거는 재정이 된 메서드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구현된 메서드라고 볼 수 있겠죠. 구현된 메서드. 그러면 이제 child를 생성해서 이 child가 가지고 있는 뭔가 기능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겠다. 실행. 자, 그랬더니 뭐 이렇게 나오죠. 생성자도 정의할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객체를 직접 생성할 수는 없었을 뿐이고 자식이 생성될 때 부모를 생성해야 되니 이런 기본 생성자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정의되지 않은 추상 메서드를 갖고 있는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 그걸 재정의해서 내가 만들었다. 그럼 그걸로 객체 생성해서 쓰는 거고, 추상 클래스라서 객체를 생성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쟤도 자료형으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목적에 자식을 참조하는 건 가능하죠. 달라진 게 없죠. 그냥 조금 더 명확하게 써줬을 뿐이에요. 마이 클래스는 추상적이다. 얘는 객체로 생성할 생각이 없고 그냥 여러 클래스들을 묶어주는 특성으로만 사용할 거고, 하지만 좀 정의 안 된 것들은 자식에서 재정의할 필요가 있고 값을 사용할 필요도 있고 정의된 메서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어쨌든 부모로서의 의미는 가지니까 기본적인 생성자들은 사용할 수는 있고, 이런 거 이제 추상 클래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썼던 이 동물 클래스를 좀 보시면 표현하기에 따라 다 다르긴 하겠지만 추상 클래스인 건 맞죠. 동물은 실체가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동물이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는지 다 입으로 먹어요? 동물이? 맞나? 다 입으로 먹나? 피부로 먹는 건 없나? 제가 다 몰라서. 동물들이 어떻게 먹는지 좀 디테일하게 가져간다면 명확하게 정의할 수가 없을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 정의를 못하니까 추상 메서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폐로 호흡하는 데도 있고 피부로 호흡하는 데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의할 수 없어요. Public Abstract. 소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동물이 가지는 뭐 구현된 기능 같은 건 있으면 만드시면 되는 거고 없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겠다라고 표현을 해놓아 버리면, 자, 걔한테 가서 걔가 소리 낸다 하나만 재정이 돼 있었죠. 근데 나머지도 좀 디테일하게 정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먹냐? 얘는 개같이 먹는다. 호흡은 어떻게 하냐? 폐로 호흡을 한다.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거죠. 고래? 고래도 가져가서 호흡한다랑 먹는다가 필요하겠죠. 플랑크톤을 걸러 먹는다. 고래는 이렇게 먹으니까. 그 다음 고양이한테 가서도 소리 낸다 말고 호흡하는 거 폐호흡이고, 그 다음에 먹는 건 뭐 개같이 먹는 거 말고 이제 고양이같이 먹는다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재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 만들었던 예제에서 여러 타입의 애들을 갖다가 동일한 목적의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각각의 타입에 따라 개냐, 고양이냐, 고래냐에 따라서 호흡한다, 소리낸다, 먹는다가 다 다양하게 표현이 되겠죠. 개, 고양이, 그 다음 고래.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금 만든 동물들이 전부 폐호흡을 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 보면 동물이라는 게 가장 꼭대기고
거기서 굉장히 가지들이 많이 뻗어나오는 걸 알고 있죠. 가장 끝단에 있는 게 개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고래가 됐든 이런 것들이고, 개랑 고양이랑 고래들을 묶어서 뭐라고 불러요? 포유류라고 부르는 거고, 기타 다른 동물들을 또 묶어서 조류 이런 게 될 수 있고, 포유류나 조류나 다 뭐예요? 동물이고. 뭐 생물을 조금 더 알면 제가 디테일하게 더 나누겠지만, 뭐 척추, 무척추, 무슨 식육목이니 뭐니 되게 종류가 많더만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큼직큼직하게 봤을 때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이거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걸 표현할 때도 좀 타입을 나눠두는 거죠. 동물에 해당하는 타입, 동물의 특징, 포유류의 특징, 조류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서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개념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대단하신 거예요. 그럼 앞으로 문법밖에 없어요. 이게 개념이니까.